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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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어서 와요. 아이. 예, 스님씨 왔네. 자, 3월 1일, 3월 달에 21일 정진이 3월 1일 날 입제를 해서 오늘 벌써 18일입니다. 그죠? 이제 19, 20, 21일 딱 사흘 남았어요. 참 세월 잘 갑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세월이 계속 잘 가기 때문에 뭐 하면서 세월이 가야 된다? 계속 정진하면서 세월이 가야 됩니다. 수림씨 알지요? 가만, 수림씨 지금 거기 출장 갔다가 온 지가 지금 3개월인가요? 2개월인가? 2개월 일주일. 아유, 그때 출장 간다고 했을 때, 언제 오나? 이랬더니, 아유, 벌써 2달이 지나버렸네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진을 하면서 뭐가 지나가야 된다? 세월이 가야 돼. 그냥 눈 뜨니까 오늘 하루 눈 뜨니까 시작이 되고 낮에 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저녁에 또 자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아침이고 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또 자고 매일 그렇게 지내기는 지내지. 근데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정진하면서 세월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는 사람, 만약에 내가 뭐 단위를 10년으로 하자 그러면은 매일매일 정진을 하고 10년을 보내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고 깨고 막 이러고 10년 가는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되지. 만약 같으면 인과 법칙에 어긋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림씨 출장 가셨을 때 매일 아침 예불하고 했지요. 네. 그러니까 거기 낯선 곳에 갔었어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요. 네. 마음에 딱 중심이 있으니까. 네. 오늘 새로 오신 도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동준. 신자. 동준. 네. 혹시 불명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근데 누가 소개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아, 유튜브 보셨습니까? 예, 유튜브도 아, 예, 좋습니다. 신자, 동자? 준이. 예. 혹시 그 유튜브 보실 때 모습 공식이라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거요? 모습 공식. 아니. 아, 거기서 못 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삼법인 혹시 불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예. 부처님의 삼법인 아시죠? 네. 예. 혹시 재행무상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거, 뭐 본질 없다, 뭐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좋습니다. 부처님의 삼법인이 불교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교의입니다. 삼법인이. 부처님의 삼법인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부처님의 말하자면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부처님의 삼법인이에요.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이 전부 무상, 항상 하지 않다. 변한다. 그 다음에 일체가 계고다. 이렇게 되죠. 일체계고. 무지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진짜라고 알면 이것이 전부 괴로움이다. 진짜라고 알아서 거기에 머물면 괴로움이다. 그리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재범무아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론이 됩니다. 어떤 불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불성이라는 어떤 하나의 실체를 딱 고정을 해서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영적 유물론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생활에서 불교 공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거든. 대철학이거든.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것을 시작을 해야 되느냐?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행무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행무상에 대한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시작이 안 돼. 자, 그거 지금 모습 공식 다 갖고 있으시죠? 네. 자, 모습 공식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분리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이 그렇게 중요한 가르침인데 일반적으로는 재행무상 일체이고 재법무화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진짜로 무슨 뜻인지 또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그것이 생활 속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대식으로 생활 속에서 잘 적용이 되고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모습공식입니다.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현대화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모습공식인데 모습공식을 한 구절로 일상생활을 할 때 한 구절로 그 공식에 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혹시 불교 공부하셨으면 육진이라는 거 아시죠? 육근 육진, 색성향 미촉법. 우리가 말하는 대체적으로 말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육근과 육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그 기관서부터 눈으로 보는 지금 모든 형체, 그 다음 소리, 그 다음에 냄새, 맛, 감촉,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모습이라고 하면 이런 칠판이면 칠판, 마카펜이면 마카펜 이런 걸 모습, 이런 것만 모습이라고 하지요. 보통 신동준 씨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생각, 감정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육진 경계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다 모습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연기에 의해서 생기죠. 연기 들어보셨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진다. 그거거든요. 그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그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을 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은 철저하게 연기를 통해서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래서 그거를 쉬운 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요 안에는 연기라는 이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준 씨 요거 이해되십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 요새 겨울에 추웠어. 근데 그 위에서 찬 기압골이 내려오면 우리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기온이 그지요? 그래서 겨울에 추워집니다. 그런데 찬 기압골이 그 인연과 조건이 지나가서 더운 기압골이 내려오면 우리 한반도에서는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온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에요. 겨울에는 추웠다가 요새는 더워지죠. 조금 더 가면 어찌 됩니까? 신동준 씨? 4월달, 5월달 이렇게 가면 기온이 어찌 됩니까?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갑니다. 그 말은 기압골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압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기온이 올라간다는 건 이해를 해요. 신동준 씨는 기온이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따뜻해지죠. 따뜻해지죠. 따뜻하면 나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합니까? 옷을 더 얇게 입고 다 얇게 입고 또 좀 더 시원한 걸 먹게 되고 시원한 거 먹고 또 좀 더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활동하게 되고 또 몸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더우면 어떻게 되죠? 땀이 나죠. 땀이 많이 흘립니다. 땀 많이 흘리면 오줌 누는 횟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죠? 이런 하나의 인연과 조건, 기온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몸도 변화하고
생각도 변화하고 내가 움직이는 생활 패턴도 다 달라집니다. 무엇에 따라? 기온이 오르는 데 따라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우리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변하는데 그 더위로 기온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행동과 또는 감정들, 생활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열대지방 사람들은 그 필리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옷 입은 거 보면 우리나라는 저 부산 쪽입니다. 입은 거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좀 유치할 정도로 원색을 입어요. 그 햇빛이 많이 내려쬐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원색을 입든지 하얀색을 입어요. 그지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조금 추운 지방으로 가면 그 파스텔 톤, 중성 톤으로 많이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날씨가 뜨거운 데 있는 데는 그 자연 환경 자체도 굉장히 뜨겁고 초록색 빛이고 막 바다도 그렇고 그지요? 뭐 음식도 보면은 굉장히 색상이 분명합니다. 그 여름에 햇빛 쫙 안 쬐면 그 과일 색깔이 좀 흐리멍덩해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색깔 또 음식 문화가 다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쪽에 좀 북유럽 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하고 저 적도에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 색깔하고 상당히 색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눈도 우리는 이쪽에는 정록생명이 많은데 아시아계는 저기는 황록생명이 많다고 하거든요. 저쪽 서양 쪽에는 이렇게 인체도 다 변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삼법인을 하나의 엉구로 딱 만들어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불교 공부를 보통 사람들이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성 공부한다면 아예 어려운 공부니까 나는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나는 굉장히 인과가 분명한 공부고 간결하고 명료한 공부입니다. 비빔밥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굉장히 신비화를 하고 흐리멍덩하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흐리멍덩하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저기 신동준 씨는 그 앞에 밥을 차려놨는데 밥상이 굉장히 그 맛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생각으로 밥 먹는다, 배부르다 이러면 배가 불러집니까? 어째야 배가 불러집니까? 먹어야지. 먹어야 배가 불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공부는, 이 부처님 공부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는 공부라. 그런데 보통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 관념적으로 공부를 한다. 밥상 쳐다보고 거기다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척 해서 떠먹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밥상을 보고 배부르다 이런단 말이지. 자꾸만 그거를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기독교하고 왜 이 기독교가 번성을 하고 불교가 이게 자꾸만 차츰차츰 그게 되냐면 기독교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해요. 믿어라.
그리고 직접 실천을 하고 믿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불교는 상당히 관념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불교처럼 직접 생활에서 대입을 해서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공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에서 개념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새로 30, 40대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정관념서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 어렵지 않다. 불교 공부. 자기 성품짜리 보는 거 어렵지 않다. 이거를 제가 22살에 백봉 선생님을 처음 턱 만났는데 1975년에 제가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1975년에 선생님이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저는 불교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서 또 앉아있는데 공부 어렵지 않다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품 보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딱 논리적으로 딱 해서 나가면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야. 딱 바른 길로만 가면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딱 들었거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스승이 공부 어렵지 않다고 하고 딱 내가 제시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라. 부처님이 제시하시는 대로 딱 따라오라. 그럼 어렵지 않다는데 그럼 그 말 믿고 따라가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불교 공부를 제가 많이 하고 갔다면 그래도 10년 수십 년 수행길에 들어서 평생을 해도 못 한다는데 뭐 저기 백봉 선생님은 뭐 그런 말씀을 하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나는 한 번도 설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스승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백봉 선생님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가르쳤거든요. 몸뚱이 무정물이야. 성품이 없어. 몸뚱이 변하는 거 이것만 확실히 알아 네가. 그리고 그 몸뚱이가 변하는 거 확실히 알면 바로 성품자리가 드러난다.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만히 옆에 보니까 몸뚱이가 성품이 없고 변하는 거야 이러면 몸뚱이 변하는 거 다 알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을 안 하는 데서 문제가 삐뚤어진 거야. 선생님 몸뚱이 변한다는 거 니 알아봐라 했으면 그거만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몸뚱이 변하는 거 알아? 진동준 씨 알아? 신동준 씨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몸뚱이 변한다라는 걸 한번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느냐? 실제로는 알지 못하거든요. 몸뚱이가 진짜 변하는 거 알면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하지 않고 아상에서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뭐 버린다든지 이런 마음 자체가 뭐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그냥 그 본질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 몸뚱이 변하는 거 다 알아. 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몸뚱이에 대해서 관찰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기 안수림 씨 그렇죠.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야. 이 공부를 하는데 바른 길로 들어선다는 거는 무엇이 가장 내가 기본적으로 본래 그렇다. 전혀 의심을 할 필요도 없고 의심을 가져본 적도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되돌아서 질문을 해보는 것. 여기에서 불교 공부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변해. 몸뚱이가 변한다. 스승이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딱 내가 변하는 게 뭐지? 어떤 것을 나는 몸뚱이라고 하지? 이런 질문을 안 해보는 거야. 안 해보고 몸뚱이 변한다? 나 알아. 이래버린다 이 말이에요.
도경거사님 아시겠죠? 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이 공부가 끝이 가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이 공부가 끝이 가도록 그 질문을 계속 갖고 가서 거기에서 완전히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을, 그걸 은산철벽이라 해요. 꽉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다다라서 자기가 거기서 그걸 뚫었을 때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웃기게 알죠. 몸뚱이 변하는 거 다 알아. 몸뚱이 변하는 거 알면 뭐라고 했지요? 도경거사님? 견성입니다. 몸뚱이 변하는 거 알면 견성입니다. 진짜 몸뚱이 변하는 거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부처님 삼법인을 아주 구체화해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겁니다. 저기 신동준 거사님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무조건요. 남자분들은 그 지금 너무 젊으셔서 거사님이라 하기에는 신동준 씨라고 해야 돼요. 지금 몇 살이에요? 33이요. 33. 신동준 씨라고 해야 되겠구만. 우리 수림 씨하고 같나? 34시요. 수림 씨가 더 누나네. 제일 먼저 오늘 내가 이게 판서 잘 안 하지요. 이렇게 안 적어 놓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적고 싶더라. 오늘 신동준 씨 올라고 보라고 적은 것 같아. 한 번도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적은 적이 없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적고 싶더라. 이렇게 한눈으로 보니까 잘 보이죠. 자,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이겁니다. 지금 수림 씨 이거 하고 있죠? 네. 눈으로 보는, 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 모습 공식에 대입을 합니다. 적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기 가슴거사님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와야 신동준 씨가 이해를 하겠구나. 자, 저기 진정씨부터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원장님 편한다고 것이다. 선원장 모습이죠. 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원장님 편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 수림씨. 컵.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편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등광거사님. 이름. 그걸로 해. 좀 구체적인 걸로 해. 눈으로 보는 구체적인 거. 눈으로 보는 거? 예. 빛. 빛. 예, 빛.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빛 편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에 무령거사님. 연등.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등 편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 도경거사님. 구름. 구름.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구름 편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신동준 씨 한번 해볼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테이블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예, 테이블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테이블 편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 각성거사님. 오디오. 오디오. 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오디오 편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 수림 씨는 요거 지금 1번 요거 해본 지가 한 1년 정도는 되지요? 9개월 됐어요. 9개월. 요거 지금 하나하나 모습 공식에 대입을 해봤을 때 혹시 변화된 점이 있나요? 근데 저는 딱 찝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훨씬 수월해졌어요. 직장 생활이든 그냥 지내는 거.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게 마음이 편해졌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자꾸 편안해져.
네,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음 편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지요? 그래서 우선 마음이 편해야지. 그래서 요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불교 공부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보통은 불교 공부를 한다면 우리도 뭐 경전도 하고 하지만 막 경전을 막 하고 막 경전도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전을 설하신 부처님의 그 입장, 부처님이 어떤 입장에서 관점에서 이 경전을 설하셨느냐, 또 나는 어떤 관점에서 이 경전을 보고 있느냐. 이래서 저는 그걸 관점을 코드라고 해요. 신동준 씨 코드라면 더 잘 알지요. 부처님 코드하고 내 코드하고 안 맞아.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해놓으셨지만 내 코드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에 뭐가 됐다? 내 프로그램에 버그가 딱 생겼어. 그러니까 그 버그를 안 고치면 자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오류가 납니다. 그 부처님 경전은 딱 보면 부처님과 코드가 안 맞은 버그가 난 프로그램으로 나는 자꾸만 그걸 해석을 하니까 완전 오류인데 자기는 그걸 자꾸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엉뚱한 걸 읽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버그를 치료를 해야 돼. 올바른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돼. 올바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첫째 순서예요, 이게. 신동준 씨는 잘 모르겠어, 지금. 저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 눈으로 보는 모습인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게 뭐가 어려워? 너무 시답지 않으니까 안 하지. 그럴 수 있겠죠? 아니요, 이게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데, 그거를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1번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대부분 보면 요거 1번 요거 하는 거를 정말로 이제 진지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상당한 기간이 걸려. 사람마다. 수림씨도 처음 와가지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하라고 하니까 진짜 웃기잖아. 안 그랬나요? 하다가 도움이 직접 되는 게 없으니까 그만뒀었죠. 그렇지. 네. 그러다가 언제 다시 또 시작을 했어? 그러다 또 너무 힘드니까 다시 해봐야겠다. 또 해봤어. 네.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약발이 받던가? 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모습 공식을 하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정. 그래서 이제 화요일 저녁에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모습 하나하나 모습 공식에 이제 대입을 하라 그랬더니 거기 오시는 이제 한의사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 감정에 좀 막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좀 좀 벗어나고 좀 평안한 상태로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감정부터 하려합니다. 그래서 감정부터 해보세요. 내가 그랬지. 어떻게 말려? 이렇게 그랬더니 안 되거든. 안 된대. 그러면 요거부터 해보라고. 눈으로 보는 거는 자기가 생각을 못 해. 눈으로 볼 때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는데, 그때 생각을 모아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것이다 해야 요것이 잡히거든요. 신동준 씨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우리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요. 길을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저기 가로수가 서 있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무 변한다 없것이다 뭐 그 나무 한번 보는 적도 없어. 길바닥 보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스팔트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서 아스팔트 한번 제대로 보는 적도 없어요. 그렇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한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을 해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활을 하면서. 혹시 신동준 씨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내가 보는 것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왜? 아기가 걸음마를 하려면 뭐부터 해요? 누워서 놀다가 엎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누워있는 아가 어느 날 갑자기 서서 안 걸어요. 얘가 엎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참 아기들 앉는 거 희한합니다. 이 배밀이라고 해서 팔다리에 힘을 기르거든요, 애들이. 어느 날 딱 보면 너무 신기해서 내가 다시 엎어 나와 봤거든요. 이 두 다리를 개구리처럼 착 당겨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앉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애가 또 앉아 있는 거야. 너무 어머 얘가 어떻게 앉아 있지? 어느 날 갑자기 앉았어요. 등왕것을 키워보면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앉고 어느 날 갑자기 서요. 그런데 걔는 그 사이에 수많은 연습을 해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하고 또 탁 한번 엎어놔 봤더니 정말 개구리처럼 다리를 쫙 당기더라고. 당겨서 궁둥이를 착 땅에 앉더라고. 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때부터 걔는 앉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딱 붙들고 이렇게 딱 서더라고. 그래가 이제 요 붙들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해. 그것도 성격 따라 달라요. 어떤 애들은 조심성이 많은 애들은 좀 여자애들이 그러죠. 이렇게 붙들고 다니는데 또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요? 막무가내 먼저 걸어봐. 그러면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걸어. 그러면서 터득을 하는 거야. 이 걷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70, 80, 90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른을 세 분을 모셔도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세 분을 모셔보니까 애도 3명을 키워봤거든. 애가 자라서 이렇게 기고 걷고 하는 과정하고 사람이 점점 팔다리가 힘이 없어서 못 걸어 다니고 결국은 눕는 이 과정이 특별한 사람, 특별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99%는 비슷한 패턴을 걷는다는 거예요. 비슷한 패턴을. 이 사람이 지금 이 어른이 지금 이쯤 됐으니까 그 다음은 이런 과정을 겪겠구나. 분명히 그 과정을 겪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습 공식을 하는데도 특출한 사람은 또 다른다 하더라도 99%는 여기서 단계는 지어나 단계가 없는 단계지요. 이게 지금 요 단계를 하나를 요 단계에서 요 단계까지 가면 그냥 요 3가지 단계는 그냥 통으로 와버리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요 단계라. 요 단계를 허술하게 하면 요 단계가 안 와, 잘. 요거가 안 와. 그러니까, 나는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요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요거부터 해서 자세히 그 길을 다시 걸어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오면 눈으로 보는 모습 하나하나 모습 공식에 대입을 해. 그러면 우리 다 해봤지요? 진정심도 해보고 우리 다 해봤어요. 등강보살도 가슴보살 다 해봤어. 꽃을 보면 지금 화초를 본다. 이러면 화초 안 보거든요. 난 안 봅니다.
눈은 이렇게 가 있는가 말도 딴 생각합니다. 난을 이렇게 봐. 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난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일단 난에 눈과 생각이 일단 한번 멈춰야 돼. 저기에 멈추어야 이 난을 한번 봐. 근데 보통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뭘로 본다? 관념으로 봅니다. 자기의 자료로 이 난을 보지 실제로 나는 안 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내가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등간보살이 얼마나 걸릴까? 실제로 보는 거. 실제로 보는 관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는. 그래서 난을 보는데 난을 안 보거든. 실제로 난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난이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색깔인가, 이 컵 몇 개인가, 이 줄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안 보거든요. 이걸 생활 속에 한번 대입을 해보죠. 요거 하기 시작하면요, 생활이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 어떻게? 저 사람이 얘기를 해.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 사람을 딱 볼 때 어떻게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을 딱 봅니다. 저놈 저거 나쁜 놈이다 이러면 어때요? 나쁜 놈에서 시작을 해. 좋은 놈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놈에서 시작을 해.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안 봐.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딱 되기 시작하면 생활 속에서 요것이 하나씩 둘씩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직접. 그런데 요 단계로 탁 가면은 정말로 많이 변화돼 버립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직접 보기 시작을 하거든. 아, 책이다. 이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봅니까? 책. 아, 책. 원래 다 책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뭘로 본다? 아, 생각 없이 책하고 넘어가 버려. 근데 이제 요 단계가 딱 되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야. 아, 이 책 제자는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요거는 금색으로 되어 있네. 요거는 아, 이거 우담바라, 이거 우담바라입니다. 이게 이 꽃이 이게 우담바라 꽃이에요. 1000년에 3000년에 한 번 핀다. 우담바라네? 아, 이거 백봉 선생 이게 그게 있네. 여기 백봉 경계적으로도 여기 좀 직사각형이네. 이런 것들이 뭐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실제로 봐. 수림씨, 그러면 그 집안에서 생활하는데도 그렇고 회사 가서 일을 할 때도 관념적으로 안 합니다. 실제로 보기 시작하고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고 실제로 합니다. 물 먹을 때도 실제로 먹습니다. 보통 물 먹을 때 물 실제로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먹어요. 그래서 요것이 잘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면 요것을 한 1년이나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이게 눈으로 보는 모습을 직접 실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관찰이라고 합니다. 관찰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에어컨 한번 보죠. 여기 에어컨이 있으니까. 자, 에어컨 그 이름이 에어컨이야.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에어컨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어컨으로 보지 실제로 여기 있는 에어컨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에어컨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이 단계를 딱 보면 실제로 에어컨을 봅니다. 아, 에어컨 저거는 지금 이렇게 생기고 저거는 자주 생기고 이거는 띠따랗게 생기고 아, 저거 진짜 구식이네. 이렇게 요새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관찰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관찰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관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얼마 쪼개서 봅니다. 쪼개서. 또 세밀하게 봅니다.
이 에어컨이 어떤 인연과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를 시작을 해요. 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요 정도 오면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변하는 모습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좀 고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내가 말을 하는 거나 소리나 또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그죠? 이빨 닦는다. 양치질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양치질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양치질을 해요. 양치질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양치질을 하니까 양치질 하고 난 뒤에 양치질 했다라는 그 순간이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 맨 딴 생각하고 양치질을 합니다. 근데 양치질 할 때 어떻게 하지요? 칫솔을 들어. 이거를 쫙 입에 넣어. 입에 넣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냄새 향이 나고 닦는 감촉이 일어나고 나중에 물로 오르륵 하고 또 뽀득뽀득한 느낌이 나고 그런 이 과정을 세세하게 전부 보기를 시작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열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치질 할 때 양치질 하기 이렇게 안 하죠. 뭐라? 이름을 안 붙입니다. 그 과정을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쭉 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알아차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알아차리면 상대성을 절대성 자리를 모르고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라면 요거는 지금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래서 변하는 모습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 저 사람이 이제 말을 할 때 내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 생각이 변화되는 거, 이런 거를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걸어갈 때도 어떻게 걸어가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 걸어가는 줄 몰라. 신동준 씨 걸어갈 때 압니까? 모르고 걷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걸어가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저거를 보고 일으키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을 보기를 시작해. 보기를 시작하면 그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원인이 스스로 드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일체의 모든 일반 생활이 싹 변화가 됩니다. 사람 변화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데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냄새, 감촉, 행동, 생각, 감정으로 확장이 됩니다. 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게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멈춥니다. 여기서. 마음이 딱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습을 뭘로 본다?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작용으로 보는 힘이 생겨요. 공부가. 작용으로 보기 시작하면 바탕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자꾸만. 어떤 데는 드러났다가 어떤 데는 안 드러났다가 이러겠지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체성이 변하고 헛것이고 몸을 쏟고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인연과 조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 속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통찰이 돼요.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은 뭘 통찰이라고 하냐면 지혜로서 바르게 꿰뚫어 보는 걸 통찰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혜에 속하고요. 요거는 관에 속하고.
이런 말 들어봤죠? 정의 쌍수, 지관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정의 쌍수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정의 쌍수가 돼? 말마디만 배우는 거야. 정해 쌍수라고. 정해 쌍수고 정이 뭔지 해가 뭔지 어째야 정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뭐 앉아갖고 막 속으로는 막 맨 딴 생각하면서 뭐 계속 앉아만 있으면 뭐 정이 생기나? 정은 어떤 데서 생기냐면 바르게 알아서 내려놓을 때 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통찰이 됐을 때 관인 것입니다.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 공식은 시간을 함께 닦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말이 쉬운 말이거든요. 뜻은 어려워요. 변한다라는 것. 신동준 씨, 변하는 게 무엇을 변하는 거라고 하지요? 변한다 뜻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무엇이? 그 대상이 있었죠. 대상이 같지 않다. 어떻게 같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같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 다르게 변하는 걸 의미하고 있죠. 하나가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어서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하나의 대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대상이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같지 않으려면 거기에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렵죠. 무슨 뭐 제가 과학을 잘 모르겠는데 뭐 사람이랑 세포의 변화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게 있을 세포 네, 뭐 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변화겠죠. 그래서 네, 그게 변한다. 그렇죠. 응. 미묘하고. 그렇게 변한다 속에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변할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필요 충분 조건이란다. 말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뭐 10분 후하고 네. 여기에 이제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으면 그걸 변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하고 10분 뒤에 구성이 달라졌다. 이러면 변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하고 10분 후에는 지금 어떤 것이 지금 그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까? 1분, 10분. 시간이요. 변한다라는 의미에는 시간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변한다는 그게 됩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혹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시간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그때 뭐야? 뭐 봤을 때? 인터스텔라 봤을 때 지구에서의 시간하고 이 사람들이 그 우주선 타고 거기 갔을 때 거기서 몇 시간이 지구에서는 그 아이가 할머니가 돼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는 지구가 완전히 그때 먼지로 막 이렇게 돼 있죠. 완전히 그런 상황으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그 전에 이 지구 사람들을 다른 행성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인터스텔라를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파도가 오잖아요. 그 행성에서 큰 파도가 오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1시간이고 2시간이 걸고 머물러 버리면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1시간, 2시간 머물면 지구 생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 행성에서의 시간과
여기 지구에서의 시간이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라. 그게 시간이. 인터스텔라 안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 시간이 어디서 온다? 저기 수림씨.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다. 시간은 지금 이 점에서 일어났어요. 그지요? 났어. 무엇이? 모습이 났어. 여기에서 보통 멸하지요? 시작과 끝이 있지요? 이해되십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에요. 모습은. 일어났다, 꺼졌다. 이 중간을 뭐라고 한다?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디서 온다?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져요. 신동주 씨 이해됩니까? 잘 안 되죠. 처음부터 이해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시간이 있는 줄 알아. 그런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시간도 아무 생각 없이 이때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하자면은 이걸 뭐라고 하나? 고찰이라고 하나? 변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변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내가 마카펜 들기 전하고 마카펜 들었을 때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또 마카펜 놓으면 여기까지 또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렇게 모습이 자꾸 변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는 모습이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어. 신동준 씨, 우리 눈이 만약에 전자현미경으로 돼 있다. 이 구조가. 그러면 이거 지금 일시명을 봤어요. 일시명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되게 자세하게. 자세하게 보이는데 막 세포가 움직이는 것도 다 보이겠죠. 세포가 없어지고 막 사는 것도 보이고 막 이 세포 안에 막 그런 것들이 막 삼투압작용도 일어나고 이런 게 다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지요. 우리 눈은 좀 급수가 낮아서 잘 안 보입니다. 이걸 고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 손 이렇게 하는 거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 깜빡이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머리카락도 자라고 있죠. 한 달 지나면 머리카락이 한 2-3cm 자라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눈이 전자현미경으로 딱 돼 있는 눈 같으면 이마 변한다 막 이 말만 인식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도경거사님 그지요? 네. 왜 보면 알잖아. 근데 우리 눈이 지금 그만한 급수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자현미경 같은 거 하나 끼면 되겠지, 안경을.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시는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랬어. 지나가면서 그 대리석 벽이 있는데 왜 선원장님은 이걸 자꾸 변한다라고 하냐, 이거야 고정이 돼 있는데 내보고 막 그랬다니까. 지나가면서 막 그걸 치면서 대리석이 왜 그대로 있는데 왜 자꾸 변한다라고 하느냐. 신동준 씨 이거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거 지금 풍화작용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 1번만. 1번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마음가짐이 있는데, 마음가짐에 딱 2개만 얘기하죠. 스님씨 어째야 될 거? 이거 1번 하는데, 머쓱공식 하는데, 마음가짐 첫째. 자기를 비유해서 한번 얘기해. 외워서 하지 말고. 모습 공식을 하는 마음가짐. 머쓱공식 하는 마음가짐. 매일매일. 매일매일 한다. 옳지. 또. 신동준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째야 될 것 같아? 수행하듯이 한다. 수행이 뭐를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모든 거. 오늘 뭐 수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또 말하면 기니까 예, 좋아요. 수행하듯이 한다. 수행이 뭔지를 좀 알아야 또 수행이 뭐 또 할 수 있겠는데 도겸은 잘 못 지어야 될 것 같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더라도 어렵다 쉽다 그런 생각에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잘 안 된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잘 된다. 변한다 것이다. 잘 되는 것도 놓고 안 되는 것도 놓고 그래.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냥만 할 수 있으면 다는 간 건데 그냥이 왜 안 되느냐? 요거를 해서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하거든. 요거를 해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거든. 요거 하면 이문이 생기겠지. 이문이야 생기지. 이익이 생기지. 왜? 내려놓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요. 근데 자꾸만 쟁취를 하려고 하지요. 이게 그냥이 안 되는 거라. 얻으려고 하고 안 되면 버리려고 하고 막 버리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교차를 해. 내 저 밑에 깔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보고 관찰이 되고 했을 때 요 그냥이라는 말이 그때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더 있나요? 여기에 믿으라 해서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불교 공부, 특히 여기 성공부하러 보림선언 정도 오시는 분은 믿으라 해갖고 아무도 안 믿어요. 자기가 느끼고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 안 그러면 다 교회 갔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믿으라 해서 안 믿어. 자기가 직접 해서 체험하고 느끼지 않으면 안 믿는다고. 그러려면 어째야 된다? 수림씨 그냥 하는 거. 근데 수림씨는 이제 그냥 하지. 그냥. 수림씨 그냥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더노. 그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